현역가왕 탑10 결승만이 남았다. 필살기를 분석해본다. 자, 요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현역가왕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2회차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갈라쇼, 한일전, 그 이전에 탑7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많은 일정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현역가왕 탑10 중에 과연 누가 3명의 탈락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요 사진 배치, 제가 뭐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 사진 배치에 좀 스포일러가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제가 후반부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지금 보십시오.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이진, 린, 강혜연, 밑에 어떻습니까? 별사랑, 윤수연, 마리아, 김양. 자, 요렇게 하필이면 요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자, 탑7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윤수연 씨 부족함이 있고요. 마리아 외국인이라는 지금 비판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 김양 아시다시피 뭐 제작진과 마스터 심사단의 픽이죠. 저 세 사람을 딱 제외하고 나니까 별사랑 1명 남지 않습니까? 심지어 별사랑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진의 의도가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했는데, 이전에 다른 라운드 때 제공됐었던 이 여러 명의 사진들에서 실제로 합격자, 탈락자가 대다수 드러났던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 필살기가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지금 이 탑10 참가자들에 대한 필살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유진과 김다현의 준결승전 SNS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훌쩍 넘겼다. 준결승전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의 신곡 달맞이꽃이 공개가 되자마자 멜론 성인 차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이 스밍 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결승전 무대 때 포함되는 중요한 점수 분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맞이꽃이 공개되자마자 벌써 멜론 성인 차트 2위를 차지했으니 거기에 린과 김다현, 마이진의 신곡 역시 차트인 되는 등 결승전을 앞두고서 더욱 달아오른 팬덤 전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듯 현역가왕만의 신선하고 치열했던 라운드를 뚫고 생존하게 된 탑10의 마지막 무대인 결승전을 통해 어떤 필살기를 꺼내 판을 뒤집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준결승전 1위이자 대국민 응원투표, 유튜브 조회수 등 부동의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은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고음과 노래에 기승전결을 만드는 탁월한 보컬, 10대 특유의 발랄함이 가미된 무대를 필살기로서 결승전 무대를 선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가왕에서 가장 많은 부침을 겪은 준결승전 2위의 김다현은 지난 준결승전에서 신곡 칭찬고래를 통하여 기존에 무거웠던 느낌을 싹 빼낸 새로운 매력과 가능성을 선사해 극찬을 받았다. 첫 회부터 모두에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3위 박혜신 역시 지금껏 고수한 외모 및 창법 스타일을 확 바꾼 결정적 승부수로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더불어 조용하지만 강력한 준결승전 4위의 마이진은 각종 오디션을 장악한 서바이벌 아이콘다운 경험과 정신력으로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한다. 현역가왕 현역 중 가장 높은 화제성을 지닌 인물 중에 한 명인 5위 린은 기존의 트로트 문법과 확연히 다른 린표 트로트로 궤를 달리한다. 6위의 강혜연은 두 차례의 패자부활전을 딛고서 올라온 대역전극 주인공다운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였고 막판 스퍼트를 가동한다. 7위의 별사랑은 기복 없는 실력과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지닌 믿고 보는 현역으로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유의 유쾌한 매력이 가득 담긴 신곡 니나노로 역시 흥장인이다 평가를 받은 8위 윤수연은 자신의 특장점인 유쾌한 매력을 또다시 가동할지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9위 마리아는 일취월장한 한국어와 트로트 실력으로 매번 새로운 감동을 안기고 있는 만큼 마리아가 또 어떤 한국의 한을 표현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끝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극적으로 결승행에 합류한 10위 김양은 현역 중 가장 오랜 시간 트로트판에서 활동했던 관록의 멤버다운 저력을 또다시 발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 이렇듯 제작진은 대망의 결승에 진출한 10명의 현역들이 각기 다른 매력과 장점, 전략을 펼치며 현장을 뒤흔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순위판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게 된다. 끝까지 현역들에 대한 지지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사진이 준결승전 순위대로 나열됐었던 거네요. 자, 하지만 이 순위의 변동폭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 시청률 말씀드린 것처럼 15.2%에서 14.9%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철렁했을 이 현역가왕인데요.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스트롯 3 역시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두 프로그램 모두가 시청률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점점 더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에 와서 보니 계속하여 시청률이 폭락하고 있다. 자, 이 가운데에 실질적인 결승 무대를 다녀온 이 현장 방청객들의 스포일러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 기사를 좀 보세요.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박혜신. 바로 2024년 2월 2일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가 또다시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지표를 보여준다. 자, 이 랭킹파이 현역가왕 참가자 순위 차트를 보면요. 어떻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딱 봐도 상당한 팩트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1위에 누가 되어 있죠? 유튜브 조회수, 준결승전까지 모조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이 순위 포인트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요. 김다현 양이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전유진 양이 저번 대비 6,900점이 넘는 포인트 상승이 있어서 18,000포인트를 차지했는데 김다현 양은 전에 있었던 트렌드 지수 점수 대비 2,100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상승폭이 전유진 양이 안 그래도 1등인데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다현 양의 2100포인트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박혜신, 김양, 류원정, 조정민 쭉 이 밑에 있는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포인트가 전번 대비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하락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전유진, 김다연 이 두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가자들의 트렌드 지수 순위가 폭락했고요. 선호도 점수를 살펴보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유진 양의 경우는 남성 팬들이 더욱더 높고요. 김다현 양의 경우는 여성 팬분들이 더욱더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대별로 나눠진 포인트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모두가 50대 이상의 경우가 점수가 매우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50대 이상에서도 이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트렌드 지수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누가 우승을 하고 또 누가 승리할지 누가 탈락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휴 망했어요. 위기 극복에 강한 현역가왕 전유진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트롯 오디션의 스타 탄생 기준은 바로 팬덤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MBN 현역가왕에 출연한 전유진은 꼬마 인형을 첫 무대로 선보였는데 컨디션 난조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고, 하지만 반대로 유튜브 영상은 270만 회를 기록하며 현역가왕 전체 영상 중에 1등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신민섭 기자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트롯 오디션을 보면 10대들의 탈락은 사실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살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존재감이 대단한 것이 바로 전유진이라는 참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유진 양만이 아니라 김다현 양 역시 이 전유진 양을 위협하는 유일한 10대 가수죠. 사실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서는 전유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수가 몇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심사위원단들의 원픽인 가수 린 되겠죠.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 소신 발언인데 뭐 단 하나의 꾸밈도 없이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플이 있다. 발음이 좋지 않다. 너무 코맹맹이 소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인정한다. 다만 내가 말을 할 때도 비성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 집안이 다 그렇다.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들도 그런 음성으로 말하는 유전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도 내가 24년 차 가수로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해오고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것 같다. 각자의 악기를 사용하여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거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된다. 그게 정답이다. 굉장히 소신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기 노래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악플을 보면 상처를 받는데 예전처럼 오래 가지는 않는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을 때,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을 해주셨을 때는 부끄럽고 오랜 기간 상기하게 된다. 비난과 비판은 엄연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 300리 한려수도 물회 이후 오열하는 장면에 대해 그게 방송에 나올지 몰랐다. 무대 뒤편에 대기하는 공간에 카메라가 거치돼 있었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 카메라의 존재를 자꾸 까먹는다. 인터뷰가 끝나서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는지 몰랐다. 작가의 얼굴을 봤는데 눈물이 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라드를 부를 때 연습을 많이 안 했었는데 트로트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무언가가 나온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한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최고다. 노래가 너무 맛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가수 리는요, 현재 많은 편파 판정의 주인공으로서 이 태풍의 눈의 중심에 서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현역가왕 결승전에 대한 1라운드, 2라운드 이야기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결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유진 양은요, 이 결승전 무대 자체를 아예 찢어버렸다라는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후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문자 투표와 대국민 투표와 스밍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전유진 양이 결승 무대 1위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런 스포일러가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줄을 잇고, 사실 당일날 전유진 양의 이 팬카페는요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많은 팬분들이
이 전유진 양의 이 무대를 통해서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무대를 봤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외의 참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 2대2 대결이 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대결 자체는요, 1대1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 2명을 모두 다 꺾게 되면은 본인의 짝꿍과 함께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팀전을 2명이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1대1 라운드를 펼치는데 쉽게 말해서 전유진 양이 어떤 참가자 한 명을 이겼어요. 그러면 각자 2명씩 팀을 잡지 않습니까? 2명씩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머지 1명에게도 전유진 양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 전유진 양의 짝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씩 팀을 잡으니. 그 당사자도 함께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요, 어떤 짝꿍을 고르는지가 굉장한 화제성을 띠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전유진 양부터 시작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누가 지금 팀을 구성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아시다시피 2명씩 총 5팀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중에서 누가 팀을 짜서 결승 무대를 펼치느냐가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유진 양이 결승전 무대를 찢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유진 양과 함께 팀을 이룬 참가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1라운드가 끝나고 난 뒤에 최종 라운드에서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 결과 발표는 실시간 생방송을 통한 투표와 기존 대국민 투표, 스밍 점수가 합산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최종 탑7과 진선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과연 누가 탑7 안에 들게 될지 많은 댓글 의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열창에 잠 못 드는 대한민국. 자, 매일경제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화요일 예능 채널 시청률 1위다. 순간 최고 시청률 16%를 넘어섰다. 자, 등등. 자, 이 현역가왕 열창에 잠 못 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사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요 음원 차트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니 현역가왕 가수들의 흥행 파워가 다시금 느껴진다. 퍼포먼스를 보며 너무 자극을 받았고 매우 즐거웠다. 뭐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본 참가자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하겠다. 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현역가왕 이제 결승전 라운드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역가왕의 준결승 전까지의 무대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는요, 준결승 영예의 1위는 극강 고음까지 터뜨려야 하는 노래 달맞이꽃을 부른 전유진이었다. 아주 어려운 곡을 대단하게 소화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15 나이에 꼭 맞는 노래를 선택한 김다현 양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참가자들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현역가왕 탑10 뉴스에 출격했다. 앵그리 앵커 김명준을 만난다. 자, 이게 2월 1일 오전 일제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탑10이 이 MBN 뉴스파이터에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등장한 가수는 이 위에 5명이었습니다. 모르죠? 아마 이틀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유진, 마이진, 강혜연, 별사랑, 김양
이 5명은 또 그 다음번 방송 회차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 말대로 2월 1일, 2일, 이틀 동안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생방송에 전격 출연을 한다. 결승전을 앞둔 남다른 각오를 전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청자가 현역가왕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는 시간도 마련이 됐다. 김다현 양이 린의 무대를 보며 느낀 솔직한 마음까지 공개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역가왕 방송 프로그램과 다르게 생방송을 통해서 이 현역가왕의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 자, 실제로 이렇게 영상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오후에 MBN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들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몇 가지만 딱 꼽자면,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현역가왕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참가자로 손꼽히는 가수 중에 하나가 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니 린 노래 잘하는데 왜 자꾸 비난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덮어놓고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수 린 씨가 사실 현역가왕에 나오는 것부터가 굉장한 이변이었는데 그 와중에 김다현 양과의 대결에서 많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승전까지 나오게 되면서 하차하라 이런 비판 쏟아진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수 린 씨와 김다현 양의 사이는 너무나 좋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작진이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린이라고 하는 가수를 끌고 간 무리수가 지금의 이런 비판들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다현 양에게 질문을 해요. 현역 가수 중 막내인 김다현 양이 이 가수 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자 김다현 양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린 언니는 트롯의 피가 흐른다. 실제로 무대를 보면 그 카리스마가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인성이 남다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다현 양이 이 가수 린 씨와의 대결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수 린 씨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남다르고 린만의 트롯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박혜신 씨 역시 요번 현역가왕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신을 이뤄냈는데 왜 진작에 그렇게 변신하지 않았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중분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실까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다라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박혜신 씨 행사의 여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를 돌았고 박혜신 씨 경력에 비해서는 무명에 가까울 만큼 현역가왕을 통해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행사 오프라인에서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할 때의 모습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과 머리 컬러를 수십 년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대중분들이 혹시나 싫어하실까봐 변화하기 어려웠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현역 가수들의 고충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마리아 씨 역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6.25 참전용사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덕분에 자신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제 린 씨의 트로트 신곡에 대한 이야기와 속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내면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노래 무대에 설 때 그때마다 매번 떨린다. 너무나 긴장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자신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보실지 몰라도 실제로 자신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나 긴장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린표 트롯
린만의 트롯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상 때도 비음을 많이 써서 호불호가 강하다. 비음이 뭡니까? 이 가수 린 씨의 노래를 극찬하는 분들은요, 그 특유의 얇은 음성에 린 씨만의 발라드 창법과 감성을 담는 그 노련함이 트롯으로서 새롭게 승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린 씨의 노래를 싫어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비음, 일명 코맹맹이 소리죠. 그 코맹맹이 소리를 써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듣기가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상당한 팩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린 씨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래에 호불호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차츰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박혜신 씨 역시 요번에 신곡을 받았지만 다른 가수들 역시 신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윤수연 씨 같은 경우도 김양과 더불어서 이해가 안 되는 현역가왕 결승전 진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번 현역가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장르의 무대, 다양한 선배님들의 노래를 자신이 감히 부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나노라고 하는 신곡에 대해서 천태만상의 2탄 같다라는 극찬이 쏟아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신 역시 그 니나노를 좀 더 익살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애썼다고 해요. 사실 윤수연 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윤수연 씨가 결승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실력자다 아니다라는 를 논하기 이전에 이번 니나노 무대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왜냐면 천태만상이라는 노래로 대박을 친 윤수연 씨인데 이때까지 보여줬었던 무대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입은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이번 신곡 니나노로서 엄청난 관객 점수와 마스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윤수연 씨가 마리아 씨를 딱 선택해서 대결을 펼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리아 씨가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나 궁금하고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런 소감을 쏟아놓기도 했고 이에 마리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저 윤수연 언니를 운 좋게 이겼을 뿐이다. 언니도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역 가수들끼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실예로 이 김다연 양 역시 가수 린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다연이의 노래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극찬을 해요. 그런데 이 김다연 양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 감기에 걸렸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그 와중에 마스터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정말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김다연 양의 탈락 위기로 연출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분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다연 양 엄청난 평가를 받으면서 결승 라운드 2위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다연 양이 그때 엄청나게 오열을 했었다. 그만큼 속상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가수 린 씨 역시 자신들의 이 새로운 신곡들이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 린 씨에 대해서 또 김다연 양에 대해서 각자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는 이 대중분들이 많이 했었던 질문들인데 이 답변들이 좀 재밌습니다. 김다연 양의 방송과 실제로 가장 다른 사람은 박혜신 언니다라고 했어요. 얼굴이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엄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누구보다 여리다라고 말을 했고 가장 부러운 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자 가수 린 씨는 김다연 양을 다 꼽습니다. 다연이가 이번 신곡 칭찬고래 무대를 보고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러한 말을 또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김다현 양이나 가수 린 씨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있으며 다른 현역 가수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김다현, 린, 이 두 사람의 편파 판정에 대한 이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작진의 시청률 확보를 위한 굉장한 무리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결승전 무대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번 신곡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저 역시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마스터들과 제작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가수들은 그저 주어지는 노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죠. 보면은 본선 3차가 순위대로 신곡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수들이 노래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좀 신기했던 건 사실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그 이전 라운드의 순위 순서대로 곡이 증정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물론 순위 순서대로 자신이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이 몽당연필이 나오니까는 이 마혜진 씨가 선택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땐 아마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김다현 양이 고르게 되는 칭찬고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나오기 이전에 윤수연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자, 이거 만약 여기 있는 현역 가수들이 처음 듣는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 나오지 않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전에 이 노래를 미리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 짧은 영상 말고 편집이 돼서 그렇지 이미 전체 곡을 다 같이 한번 청취를 한 뒤이거나, 그래서 두 번째로 들으면서 노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건 이 노래를 들은 김다현 양이 결국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칭찬고래의 컨셉도 그렇고, 이 김다현 양이 아니고 정말 전유진 양? 같은 10대가 아니고서는 이번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 컨셉도 그렇고 가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성인 가수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번 신곡 기준에 대해서 워낙 뭐 김다현 양의 노래 선곡은 뭐 동요가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많은 구설수가 오르내리다 보니까 현역가왕 제작진에서 이걸 미리 촬영을 해놨다가 나중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신곡에 대한 이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또 이거 공정성 논란이 커지겠다. 그런데 사실 이거 노래 선곡된 게 랜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위대로 노래를 주려고 했다면 한 명씩 인터뷰를 해서 노래 이 수십 곡을 다 들려주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순서를 정했어야 하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러한 불공정함을 좀 조금이나마 자신들이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공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현역가왕의 요번 1차 뉴스 등장이죠. 전유진, 마이진 뭐 이런 나머지 가수들은 이제 2일날 또 뉴스파이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 자신들의 이제 목표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다현 양이 했었던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게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야말로 이 사자성어에 딱 걸맞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요
명언에 걸맞는 뜻풀이잖아요. 그런데 김다현 양, 이 어린 친구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도 매우 놀랍고, 김다현 양이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뉴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기 다현일 때의 노래도 다시 복습하여 지금 현재의 자신의 노래 창법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발전하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정말 진정한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